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는데 이제 직접 참여해 주신 우리 김문수 장관님이랑 우리 김대현 전 대표님이랑 홍은표 의원님이랑 참석해서 감사한데, 저는 이 북한 인권법에 특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2016년에 북한 인권법이 채택됐다 해가지고 전 세계가 떠들었고, 이제 북한에서도 대단히 반발했습니다. 그걸 듣고 제가 한국에 가서 이 북한 인권법에 의거해서 한번 통일운동을 하자. 그리고 북한 인권법이 채택된 해에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한국에 온 지 10년이 지나서 북한 인권법의 나이와 제 나이가 이제 같습니다. 한국에서 제 나이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이제 방금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10년에 비해서 앞으로 10년은 우리한테 대해서는 더 참혹한 이런 이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면 이 탈북민사의 고령화가 관련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10월 달에 저랑 저기 앉아 계시는 장세열 대표랑 같이 북한 인권에서 가장 핵심인 정치범 수용소 철폐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동원해서 서울시청 광장으로부터 통일부까지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북한 주민들 사진을 걸고. 그런데 그 시위에 나왔던 탈북민들의 평균 연령이 다 60 이상입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답답해서 너무 걷지를 못해서 겨우 이분들을 끌고 통일부까지 갔어요. 시청에서부터. 그러면 향후 앞으로 우리가 이거 정치범 수용소 문제, 이거 나와서 이야기할 증언자들을 이제 만드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북한 인권 유린 사례가 있는데 증언자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앞으로 점점 갈 수 있다는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는 이 토론에 응하자고 합니다. 방금 2차 토론 발제하신 분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 결국은 북한 인권법이 멈춰서 있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정치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치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시민사회가 나서서 이 정치가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토론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시민사회가 나서서 정치가 움직이게 만들겠느냐, 이 방도적인 실행적인 문제를 제가 좀 몇 가지 제기하자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뭔가면 탈북민들과 한국 주민들 사이에 북한 인권을 할 수 있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빨리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북한 인권에 관여하고 있는 우리 한국 주민들이나 탈북민들을 보면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34,000여 명의 탈북민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하면서 직접 업무를 해보니까 민주평통의 지역협의회가 전 세계 228개가 있습니다. 전국을 228개 지역 단위로 쪼갰는데 탈북민들이 100명 이상이 되도록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북민 자문위원이 한 명도 없는 자문 지역협의회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을 한 번도 데려다가 그들의 증언조차 듣지 않은데 이게 무슨 통일 조직이냐 해가지고 1단계로서 탈북민 한 명도 없는 지역협의회에 한 명씩이라도 요청해서 100명 정도를 보강하다가 지금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이 프로세스를 완성하지 못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도 해당 지역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구조를, 종적인 네트워크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우리 당 의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지방의회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하면 정말 우리가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우리 김문수 장관님께서 지사를 해보셔서 잘 알겠지만은 모든 시도 구청에 통일 공감대에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그 평통 사무처장 하면서 어떤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에서의 통일운동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문화예술, 공연, 노래 아니면 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탈북민 한 명이라도 한 15분 정도 지역 주민들 앞에서 북한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이런 증언, 이런 걸 좀 하자. 이거 하자면 완전히 반대합니다.
그런 북한의 비참한 이야기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음식 이런 게 해야지. 이게 구조적으로 돈은 있지만 이걸 우리가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도시의원이나 지역 구의원, 당 의원들 중에서 우리 당 의원 출신들 한 명이라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의원이 있으면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박현우 영등포 이 구의원이 지금 오셨는데 이분이 영등포에 있으니까 이런 행사할 때면 현재 있는 탈북민들 좀 주문시키자라고 해서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기현 대표님 앉아 계신데 저는 뭘 추천하고 싶은가 하면 이제 곧 우리 당이 지방선거를 합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각 지역 출마자들을 이제 공천을 하는데 공천 때 그 심사 기준 중에 하나를 그 지역에 출마하는 단체장 후보들이나 지역 의원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이걸 꼭 심사 규정에 이어가지고 본인이 아니면 지역의회나 자기 지방에서 예산을 쓸 때 이걸 가지고 투쟁합니다. 아니 문화예술도 좋고 음식도 좋지만은 우리 지역 주민의 북한에서의 삶 한번 증명하게 되라. 그러면 도지사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군수도 이거 차마 반대를 못하거든요. 이런 흐름을 빨리 이번 우리 지방선거를 위해서 만들자. 이걸 제가 좀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서는 이게 북한 인권 문제를 이걸 법적 여러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감정의 영역을 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 뭘 말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북한 인권과 관련한 여러 다큐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이게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정말 깜짝 놀랍니다. 야, 북한이 이런 사회였는가? 이건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화의 힘이 얼마나 센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북한 인권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셀럽도 하나 지금 우리가 데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이슈를 전달하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 지금은 메시지 시대가 아니라 메신저 시대입니다. 같은 메시지도 누가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국민들이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합니다. 이하면 지금 우리 탈북민 유튜버들 이거 와서 최근에 이제 가장 특이한 건 뭔가 하면 이 젊은 탈북민 여성 유튜버들이 지금 대단히 뜨기 시작합니다. 팬덤층이 형성돼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10,000명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한송이라는 탈북민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몇십만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으로 유메카가 무슨 걸 하나 올리면 몇십만이 들어와서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북한 인권이 여기에서 이렇게 북한에서 온 여러 셀럽들 지금 현재 유명 유튜버들로 성장하고 있는 이들을 초청해서 알기 쉬운 말로 그들이 쓰는 언어도 달라 알기 쉬운 말로 북한 인권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북한 인권과 관련한 공감되는 이런 세미나장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형성되냐? 핸드폰에서 형성됩니다. 우리가 이 핸드폰의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치고 들어가겠느냐? 이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벌써 자기 팬덤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유명 유튜버, 탈북민 유튜버들을 데려다가 북한 인권 문제, 북한 현 인권법 상황을 이야기하면 20, 30대 바로 듣습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종교단체와의 연대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그래도 주말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도 설교 때 뭐 북한에서 한마디씩 하고 넘어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나 이런 데 보면 북한 기도회, 선교회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우리 북한 인권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라든가 이런 큰 교회들에 주동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좀 이 교회에서 이 현지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좀 데려다가 한번 좀 증언이라도 좀 간증이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또 최근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이런 좋은 다큐가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 이거 좀 한번 뭐 2부 예배 때는 그거 하지 말고 이 영화를 한번 좀 보여. 이렇게 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할 때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의 적극적인 이제 연대를 만들어서 적어도 우리 교회들에서 뭐 지금 오늘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 북한 인권의 날 제정하자고 이제 그 하는데 교회 같은 데서 적어도 뭐 북한
평화를 위한 기도의 주간, 뭐 전국적으로 딱 정해가지고 뭐 지금 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부터 저는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독일이 어떻게 통일됐습니까? 결국 교회가 나서서 통일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교회를 파고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런 걸 하나씩 찾아가지고 여기에 집중하는 이런 생산적인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